안녕하세요. 노인의학 전문의 정민우 박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비타민C 하루 60mg만 드시고 계신가요? 이 기준은 100년 전에 괴혈병 예방을 위해 설정된 최소량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 연구해온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타민C를 어떻게 복용해야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간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단순히 비타민C는 감기에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비타민C는 우리 신체 전반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간 건강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간 수치가 좋지 않은데 비타민C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40년간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는 간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이 60mg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제가 40년간 의학 현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 100년 전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 사이에서 괴혈병이라는 질환이 만연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고 상처 치유가 지연되며 뼈가 약해지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인을 연구한 결과 비타민C 결핍이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괴혈병 예방을 위해 하루에 비타민C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60mg였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타민C 권장량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린드라는 의사가 1747년에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괴혈병에 걸린 선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사과, 식초, 바닷물 등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오직 오렌지와 레몬을 섭취한 그룹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타민C의 필수적인 역할이 증명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60mg이라는 양은 단순히 괴혈병 예방을 위한 최소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연구한 결과 현대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83세 김영자 환자분은 처음 진료실에 방문했을 때 안색이 좋지 않고 기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도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이제 그냥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비타민C 복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6개월 후 환자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안색이 밝아지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손녀도 안을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인체는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합성하지 못합니다. 개, 고양이, 소, 말 등 대부분의 동물은 간에서 비타민C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인간과 원숭이, 기니피그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이 진화 과정에서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매일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양은 얼마일까요? 현대의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한 시대에는 하루 1000mg에서 3000mg 정도의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설명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약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필수 연료입니다. 자동차가 연료 없이 작동할 수 없듯이 우리 몸도 비타민C 없이는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또는 식후 30분에 복용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은 식사 중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타민C는 식사 도중에 마치 반찬처럼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위산에 취약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위산이 비타민C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위산은 매우 강한 산성 물질로 비타민C 분자를 퍼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량의 비타민C를 한 번에 복용하면 위장 장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사 중에 복용하면 음식물이 위산을 중화시켜주고 비타민C가 서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불편감도 감소하고 흡수율도 향상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영수님은 처음에 비타민C를 공복에 복용했다가 위장 불편감으로 중단하셨습니다. 식사 중 복용을 권해드렸더니 이제는 어떠한 문제 없이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간 기능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타민C는 복용 후 약 3시간이 지나면 혈중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는 비타민C를 장기간 저장하지 못합니다. 마치 구멍난 용기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모됩니다. 따라서 하루 한 번 대량 복용보다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 중 1000mg, 점심 식사 중 1000mg, 저녁 식사 중 1000mg, 이렇게 하루 총 3000mg를 분할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치 하루 3번 칫솔질하는 것처럼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 용량을 섭취하면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각 식사마다 500mg씩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량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적응하면 서서히 용량을 늘려도 좋습니다.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이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영혜님은 처음에 선생님, 그렇게 많은 양을 복용해도 안전할까요? 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므로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현재는 매 식사 시 1000mg씩 복용하시며 피로감도 크게 감소했다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하루에 비타민C를 3000mg나 복용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타민C는 안전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컵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컵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채우고 끝내면 금방 빈 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다 보면 간혹 불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습득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속쓰림입니다. 이는 고용량의 비타민C가 위점막을 자극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비타민C는 약산성을 띠고 있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식사 중에 복용하면 대부분 해소됩니다. 음식물이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완충 형태의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철수님은 초기에 속쓰림을 호소하셨습니다.
식사 중 복용을 권해드렸더니 그 후로는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우유나 두유와 함께 복용하시면 더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은 설사입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장내 삼투압이 증가하여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성 반응이 아니라 체내 흡수 능력을 초과하는 양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설사가 발생하면 용량을 감량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영자님은 처음에 하루 5,000mg를 한 번에 복용하다가 설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식사 시마다 1,000mg씩 나누어 복용하도록 조언해 드렸더니 더 이상 설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대량 복용보다 분할 복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요로 결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면 요로 결석이 생긴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이러한 위험은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일부가 옥살산으로 전환되는데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면 소변이 충분히 희석되어 결석 형성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 71세 김영호님은 과거 요로 결석으로 고생하셨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비타민C를 계속 복용하셨고 10년 이상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적절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비타민 B유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 옥살산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6는 옥살산 생성을 억제하고 마그네슘은 옥살산과 칼슘의 결합을 방지합니다. 요로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하면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신체 반응을 관찰하며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치 새 신발을 신을 때 천천히 적응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C가 간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이순자님은 10년 전 강경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환자분은 완전히 절망하셨고 손주의 결혼식도 못 볼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비타민C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 식사마다 1,000mg씩 분할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고 계셨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시도해 보셨습니다. 6개월 후 간 기능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환자분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손주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셨고 지금은 증손자까지 안고 계십니다. 물론 이는 단일 사례이며 모든 환자가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비타민C가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간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간세포가 손상되면 활성산소종이 생성되는데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마치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 환자 중 65세 박상현님은 음주로 인해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AST 120, ALT 150으로 정상 범위사 10 이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금주를 권고받았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를 식사마다 1,000mg씩 복용하도록 권했고 6개월 후 간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AST 45, ALT 52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음주량 감소도 기여했지만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둘째, 간 섬유화를 억제합니다.
간이 손상되면 섬유화가 진행되는데 비타민C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학 용어로는 간 섬유화 억제라고 하며 쉽게 말해 간이 경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영철 님은 B형 간염 보균자로 정기적인 간 섬유화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한 지 2년 후 검사 결과 간 섬유화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개선되었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비타민C의 지속적인 섭취가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간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간은 우리 신체의 해독센터입니다. 비타민C는 간의 독소 제거 능력을 향상시키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제 환자 중 80세 이영수님은 다양한 약물 복용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신 후 3개월 만에 간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피로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환자분은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간 건강에 필수적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신체는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로 간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비타민C를 분할 복용하십시오. 각 식사마다 1000mg씩 하루 총 3000mg 이상적입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각 식사마다 500mg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량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81세 최영숙님은 처음에는 500mg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1000mg까지 증량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중간 휴식 없이 1시간도 걸을 수 있어요. 라고 자랑하실 때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하루 최소 8컵 약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C의 흡수가 향상되고 요로 결석과 같은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각 식사 전후에 한 잔씩, 그리고 취침 1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면 하루에 최소 7잔은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7세 박순애님은 평생 수분 섭취가 부족했으나 이 방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초기에는 빈번한 배뇨로 불편함을 느끼셨지만 약 2주 후에는 신체가 적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피부 상태도 개선되고 만성 변비도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비타민C 제품은 국산 파우더 형태가 권장됩니다. 물의 용해성이 좋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정제 형태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식사 중에 물과 함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우더형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1티스푼이 약 2000-3000mg 정도이니 식사 시 반 티스푼 정도를 물에 용해하여 복용하면 됩니다. 매우 간편합니다. 넷째,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 영양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마치 조화로운 팀워크와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는 비타민C, B군, 마그네슘의 복합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 속도가 향상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복용이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매일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간 복용 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단하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에 70세 김명자 할머니는 처음에 비타민C를 드시고 2주 동안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피부가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리시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나자 병원에서 간 수치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정 선생님, 내가 늙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길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필수 연료예요. 약은 병이 나았을 때 끊지만 연료는 계속 채워 넣어야 하죠. 비타민C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어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비타민C 한 스푼 추가해 보세요.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비타민C 한 스푼이 여러분의 간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몇만 명의 환자를 만났을까요? 그 많은 환자 중에서 비타민C를 꾸준히 충분히 드신 분들은 대체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셨어요. 물론 비타민C만으로 모든 질병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83세 박정희 할머니는 제 환자 중 가장 활기찬 분이에요. 20년 전부터 매일 비타민C 3000mg를 챙겨 드시는데 지금도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도 하세요. 얼마 전에 손녀 결혼식에서는 춤까지 추셨대요. 할머니의 비결을 물었더니 정 선생님이 알려준 비타민C 덕분이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간 건강에는 더더욱 중요해요. 당신의 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먹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타민C 하루 3번 챙겨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작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95세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건강에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관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비타민C 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정민우였습니다.